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정체기에 빠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형 불구름까지 형성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만 4천여 에이커가 불탔습니다. 연방국세청의 업무 적체로 세금 환급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시기도 알 수 없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 다카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카 신규 신청도 전면 중단되면서 드리머들이 다시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48%에 불과합니다. 연방 당국은 LA 카운티를 포함해서 정체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접종을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백신 접종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접종 목표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완료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 백신 관련 허위 정보로 인한 접종 거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백신 미접종자가 델타 변이를 오히려 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연구소 소장은 최근 LA의 확진자 급증을 우려하며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still plenty of people who are not vaccinated, leading to that dynamic spread of the virus throughout the community. I believe that's what the challenge is in Los Angeles. 이런 가운데 변이 확산에 따른 전국 대유행 사태가 우려되자 정부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일부 로컬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또다시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지역에선 당국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백신을 접종시키는 이른바 도어투도어 방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일지라도 지역 번호별로 살펴보면 접종률엔 확연한 차이가 있어 접종률이 가장 낮은 곳이 방문 대상입니다. And so it's so important to actually bring the vaccines literally to their homes. 현재 감염은 20대에서 40대 사이 젊은 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감염돼 병원을 찾는 젊은이 역시 늘고 있어 사망자 급증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It's a group actually I'm having the biggest problem with are between 25 and I'd say 42. 백신을 맞을 사람은 다 맞고 이젠 거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의 장기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면 사실상 가을 대유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일주일 사이 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LA 타임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101명으로 지난 6월 15일 이전 12명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사이 10,000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며 지역사회 감염 역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기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000명이었던 지난 겨울의 정점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보인 상승 곡선이 상당히 가파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캘리포니아주 내 11개 카운티가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고 이 중 LA 카운티에서만 해당 지침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북가주에서 번지고 있는 딕시 산불의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회사의 장비가 압수됐습니다. PG&E 측이 캘리포니아 공익사업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회사 직원이 지난 13일 북가주 뷰트 카운티에서 고장난 회로 장치를 점검하러 갔다가 전력선에서 화재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화재를 즉시 보고했고 이후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바람에 불씨가 이동하면서 딕시 산불은 현재까지 3만 74에이커를 불태웠고 진화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전력 장비를 압수해 산불 발화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력회사 PG&E는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주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캠프파이어로 84명의 사망과 관련해 전력 장비 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치사 혐의 등을 인정하며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거대 불구름이 형성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오리건주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 중인 대형 산불 부트레그의 연기와 열기로 대형 불구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불구름은 산불의 잿가루와 연기가 섞이면서 형성된 것으로 최대 6마일 높이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마일에 떨어진 상공에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당국은 불구름이 지난 13일부터 4일 연속으로 목격된 가운데 최악의 경우 불 토네이도를 발생시키고 마른 번개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트레그 산불은 현재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산불로 지금까지 30만 3,800여 에이커가 불에 탔으며 이는 뉴욕시 전체 면적 이상에 해당됩니다. 연방국세청 IRS의 업무 과부하로 주민들의 세금 환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답답함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실업수당 소득공제 환급. 연방국세청 IRS는 현재 환급금 지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못 받은 납세자들이 태반입니다. 경기부양 현금 지급과 자녀 텍스 크레딧, 실업수당 소득공제 등 유례없는 세금 규정의 변경으로 국세청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업무가 굉장히 폭주가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지금 지급하는 그 대상자가 한 1,300만 명을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컴 텍스 리턴이 심플하고 베리파이가 바로바로 되는 사람은 먼저 지급이 되고, 그 중에 뭐 하나라도 베리파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시간이 걸린다 이거지. 전문가들은 현재 IRS의 업무 적체가 워낙 심각해 세금 환급이 정확히 언제 이뤄질지 예측이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세금 환급이 너무 지연될 경우 수정 보고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자녀 텍스 크레딧이나 소득세 환급은 실업수당을 공제한 후 혜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 이를 놓쳤을 땐 수정 보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실업수당 환급금을 텍스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2021년 소득세 신고할 때 꼭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IRS는 웹사이트를 통해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올 여름까지 모든 환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이른바 다카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지난주 나오면서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카 신규 신청이 전격 중단됐는데요. 진행 중인 신규 신청도 승인이 불확실해서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이른바 다카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신규 신청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소년 구제 정책을 기대했던 이민자 커뮤니티와 단체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I don't want to be here temporarily anymore. This is my home. I've grown up here. I love this city. I love this state. You see my hat. I love this place. And it hurts to love it so much. It hurts to love it. 앤드류 해넌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12년 다카 제도가 마련될 당시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카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 체류하는 청년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수혜자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기존 다카 수혜자 65만 명의 혜택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신규 신청에 들어가 계류 상태인 케이스 역시 승인되지 않고 해외로 나간 다카 수혜자의 귀국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가장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신규 신청자들일 건데 그분들에 대한 결과는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시 그 다카 갱신을 서둘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카 제도의 대상자는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직 의회만이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는 다카 구제 법안이 예산 법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정책 마련을 호소하는 등 전 커뮤니티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지난 1월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의 가담자에게 첫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오늘 의사당 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로리다주 출신 남성 폴 호지킨스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호지킨스의 중범죄를 인정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고 단순한 폭동 이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앞서 인디애나주 출신 여성 모건 로이드는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경범죄가 인정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올해 초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도 중국의 소행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이어 다방면으로 대중국 압박이 거세지는데 이번엔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동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중국 규탄 성명을 길게 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활동이 악의적이고 무책임하다며 행태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그 사례로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메일 서버 소프트웨어를 겨냥한 해킹 공격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해커들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업을 협박해 수백만 달러를 뜯어내는 랜섬웨어 공격이나 사이버상의 강탈, 절도 등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기업, 정부, 대학의 컴퓨터를 노려 무역 정보와 기밀을 빼낸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해커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진 않아도 해커들을 보호하고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not unlike the Russian government, is not doing this themselves, but are protecting those who are doing it. 미국의 동맹들도 중국 비난에 동참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중국 당국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마이크로소프트 해킹과 관련해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자국 기업들에 대해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과 관련된 거래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한 데 이어 홍콩에서도 사업에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갈수록 중국과 예민해지는 상황인데 사이버 공격까지 문제 삼으면서 미중 관계는 더 험악해지게 생겼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영국과 싱가포르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자마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하루 확진 5만 명을 넘겼는데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해제했고 싱가포르는 다시 고삐를 조였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술잔을 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무대로 뛰어듭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떼창을 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0시, 영국은 자유의 날을 맞았습니다. 정상 영업이 가능해진 클럽마다 늘어선 줄이 끝도 없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재택근무, 모임 인원 제한 모두 없어졌습니다. 영국은 지난 3월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완화해 왔는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유의 날을 하루 앞두고 보건장관 확진에 총리까지 격리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올해 초 1000명대에서 최근 두 자릿수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If we don't do it now, we've got to ask ourselves, when will we ever do it? So this is the right moment, but we've got to do it cautiously. 지역 감염 0명을 자랑하던 싱가포르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88명을 기록했습니다. 유흥업소와 수산시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언하고 방역을 완화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싱가포르의 선택은 영국과 달랐습니다. 즉각 식사 가능 인원을 5명에서 2명으로 다시 줄이고 유흥업소 400곳을 2주간 폐쇄했습니다. Continue to monitor your health and minimize interactions with your loved ones and with other people. Yeah. 영국과 싱가포르의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은 각각 68%와 38%가량.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한 방역 완화가 섣부른 시도라는 비판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국무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영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CDC는 미국과 영국 모두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영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에서 4단계로 높였습니다. 최근 영국의 상황으로 인해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들도 변이 확산에 따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국무부도 영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4단계는 국무부의 여행 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여행 금지가 권고됩니다. 한편 CDC와 국무부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행 경보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인도에 대한 경보는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현재 백신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8월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의 경우 관광과 여가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팬데믹을 이유로 미국인들의 비필수 여행을 금지했고 1년 4개월 만에 다시 국경을 열었습니다. 캐나다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최소한 입국 2주 전에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발 직전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자는 오는 9월 7일부터 입국이 허용될 예정이며 국가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허용 국가의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익스플로러 SUV 모델이 조향장치 결함으로 리콜됐습니다. 포드는 운전대의 조향 문제로 북미에서만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2013년에서 2017년형 익스플로러 77만 5천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스펜션 토 링크가 파손돼 스티어링 제어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충돌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포드는 지적했습니다. 익스플로러 차량 소유주에 대한 리콜 공지는 오는 8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딜러십에서 검사를 진행한 뒤 필요에 따라 부품을 교체받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노렸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의 첫 회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개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간 실무 협상에서 상당한 이해에 접근이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할 경우 수출 규제 조치 철회나 과거사 문제 해결 등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디딤돌이 될 만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뜻이었지만 일본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무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와중에 터진 일본 대사관 소마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언행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악화된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청와대 분위기도
이후 일본 방문에 회의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소마공사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상황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外交官として極めて不適切な発言であり遺憾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소마공사는 조만간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상회담 무산과는 별개로 양측이 조금씩 진전된 입장을 확인한 만큼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9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스가 총리의 재집권이 불투명한 데다 독도 문제와 우길기 응원 등 일본의 도발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임기 안에 관계 복원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이순신 현수막을 정치적 선전이라고 지적해 철거하게 했죠. 그러면서 IOC가 경기장 내 우길기 반입 금지도 약속했다고 했는데 일본 측이 이를 부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우리 대표팀 본진이 나리타 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IOC가 우길기 반입 금지를 약속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다. 그러한 레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내릴 때 사전적으로 레터를 받았습니다. 레터를 받고 그리고 내렸습니다. 앞서 한국 대표팀은 선수촌에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패러디했다가 IOC가 정치적 선전이라고 지적하자 사흘 만에 철거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현수막을 내리는 대신 IOC로부터 경기장 내 우길기 반입 금지를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부인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우길기는 정치적 주장이 아니며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우길기 금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에 대한체육회장이 IOC로부터 받은 문서가 있다며 쐐기를 박은 셈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22일 이바라키현 가시마에서 첫 경기를 갖는데 일본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예정돼 있어 우길기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쿄올림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남자 축구 첫 상대인 남아공 대표팀에서 선수 2명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선수단 21명이 밀접 접촉자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6시간 전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기권 처리 가능성 등 경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김홍빈 대장이 실종됐습니다. 하산 도중 빙하가 갈라진 틈에 빠진 김 대장은 구조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1991년 북미 최고봉 맥킨리를 등반하다 동상으로 10손가락을 잃은 김홍빈 대장. 손수 몸에 맞는 등산 장비를 개발하며 산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히말라야의 8,000m 이상 봉우리 14개를 모두 오르는 것. 경비 마련이 가장 저에게는 등반보다도 더 어려운 관건인데요. 8,000m 14자 손 없이도 등반할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14번째 봉우리인 브로드피크 등반에 도전했고 결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14좌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김 대장은 완등 직후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 대장은 하산 도중 조난당했습니다. 빙하가 갈라진 틈인 크레바스에 빠진 겁니다. 김 대장은 위성전화로 구조를 요청했고 36시간 만에 러시아 등반대에 발견됐지만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부상자를 구조할 때 사용하는 등강기로 김 대장을 15m 정도 끌어올렸지만 줄이 헐거워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운데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가지고 아마 줄에다가 끼질 못하고 아마 놓쳐놓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떨어졌답니다. 그게. 주 파키스탄 대사관은 현지로 영사와 직원을 급파하는 등 구조 지원에 나섰으며 수색 작업에 파키스탄군 소속 헬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채용 비리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LG전자.
LG그룹 고위 관계자들의 청탁을 받아 명단을 만들어 특별 관리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추천으로 기준 미달의 지원자들이 최종 합격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관련자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재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LG전자 사옥, 이 회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혹시 정치권이랑 고위층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LG전자는 채용 청탁자들의 명단까지 만들어 집중 관리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관리 대상이라는 제목인데 영문 앞글자를 딴 GD 리스트로 불렸습니다. 고위공무원, 부장판사, 국립대 교수 등의 자녀와 조카, 이들의 학력 등이 자세히 적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자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원 성적을 가진 지원자와 1차 면접 전형에서 105명 중 102등을 한 지원자 등 2명이 최종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LG전자 임원의 자녀, LG그룹 계열사의 CEO가 추천한 지원자였습니다. 모두 GD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부정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LG전자 임원 등 12명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 중 8명에 대해서만 벌금형 등이 내려지는 약식 명령을 청구하고 4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리스트를 확인했다면서도 기재된 사람 모두 부정 채용됐다고 볼 수 없어 비슷한 사건의 양형 기준을 반영해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지난달 한 차례 공판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최근 서유럽에서 폭우와 홍수 탓에 발생한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벨기에 언론들은 현지 시간 19일 기준 공식 확인된 사망자 수가 31명이라고 밝혔는데요. 휴대전화 분실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7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또 다른 인명피해가 있는지 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국은 수도와 전기 등의 기반시설 피해 복구 작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본 독일에서도 사망자가 166명으로 늘었고 실종 추정자는 무려 1000명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치르콘 시험 발사에 또다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도문을 통해 어제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350km 떨어진 바렌츠해 연안의 지상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명중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시속 6,120km 이상의 속도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한 차세대 무기로 평가받는 것인데요. 지난 2016년부터 10차례 시험 발사를 진행한 러시아는 시험이 완료되는 대로 해군 잠수함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지역의 한 시장에서 갑작스레 터진 폭발물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날은 이슬람의 최대 명절을 하루 앞둔 날로 시장에는 많은 인파가 붐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무부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급조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공격이라 성명을 발표했으며 군 당국은 테러범들 추적에 나섰습니다. 올해 이라크 도심에서는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원 2단계 조사 계획에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어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WHO 주장에 발끈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WHO의 코로나19 기원 2단계 조사 계획에 대해 코로나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회원국과 충분히 소통한 뒤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50여만 명의 중국 누리꾼은 에볼라 등 강력한 바이러스를 보관 중인 미국의 포트 데트릭 실험실도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포함해달라고 WHO에 공개 서한을 보내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콜롬비아의 한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BTS에 대한 인종차별과 비하 발언을 한 뒤 조롱 섞인 거짓 사과까지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슈톱 첫 번째 키워드는 BTS 비하 콜롬비아 DJ 비난 본물입니다. 논란이 된 콜롬비아 라디오 방송은 지난 9일 라메가 채널의 엘 마니아네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는 BTS의 노래를 틀면서 BTS 멤버들을 중국인들이라고 칭하며 돈으로 차트 정상에 오르고 돈으로 그래미 시상식에 갔다고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근거 없는 비하 발언이 알려지자 콜롬비아 팬들은 성명을 내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의 행동은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지난 13일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일본 애니메이션 한 캐릭터의 가발을 쓴 채 방송에 등장한 겁니다. 게다가 한국어로 공식 사과를 한다더니 애국가를 틀고 번역기를 돌린 듯 사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장을 틀었는데요. 거짓 사과 논란이 커지면서 SNS에는 방송사와 진행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경기에 김치 유니폼을 입은 야구팀이 경기장을 누벼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야구팀 김치 유니폼 입고 승리입니다. 자, 한글로 큼지막하게 김치가 쓰인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등 번호 위엔 고추 양념에 절인 귀여운 배추가 올라가 있죠. 미국 마이너리그 더블 A팀인 몽고메리 비스킷츠가 지난 16일 한국 문화의 밤을 맞아 이날 하루 팀 이름을 몽고메리 김치로 바꾸고 홈경기에 나선 건데요. 김치의 힘이었는지 연장 접전 끝에 상대팀의 9대8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매점에서는 구단 상징인 김치 소스를 곁들인 김치 비스킷과 김치 나초가 판매됐고요. 구단 홈페이지에서는 김치를 캐릭터화한 티셔츠 등이 팔렸다는데요. 선수들이 입었던 김치 유니폼은 경기가 끝난 뒤 곧바로 온라인 경매에 붙여졌는데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와 한인 간 문화 교류에 앞장서온 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몽고메리 씨는 지난 2005년 현대자동차가 진출한 이후 하청업체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한인 유입이 늘고 있다는데요. 구단 측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음식이야말로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내년에도 한국 문화유산의 밤을 개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한 마을을 덮친 산사태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주민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산사태의 순간 터키 주민 극적인 탈출입니다. 자, 평화로운 터키의 한 시골 마을. 갑자기 나무가 하나 둘 쓰러지더니 흙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지난 14일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을 덮치는 아찔한 순간인데요. 간발의 차이로 집 밖으로 탈출한 주민들. 조금만 늦게 자리를 피했다면 큰 화를 당할 뻔했죠. 산비탈에 자리한 이 집은 흙더미가 바로 옆으로 아슬아슬 비껴가는데요. 이번 산사태로 주택과 농지는 파괴됐지만 다행히 이 마을 주민 12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흉기 난동에 쓰러진 한 시민을 기막힌 응급처치로 구해낸 경찰이 화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과자 봉지로 지혈, 청년 살린 미국 경찰입니다. 20대 청년이 흉기에 찔려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출혈이 심한 피해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뜻밖의 물건으로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감자칩 과자 봉지를 붕대 삼아 상처 부위에 갖다 대는데요. 미국 뉴욕 퀸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막힌 응급처치를 시도한 케네디 경찰은 당시 시민에게 감자칩 한 봉지와 포장용 테이프를 갖다 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이용해 지혈에 나섰는데요. 덕분에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된 남성은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을 치료한 주치의는 케네디 경찰의 기지가 청년의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는데요. 과자 봉지와 테이프로 소중한 목숨을 살린 경찰에 대해 현지 누리꾼들은 만능 해결사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벌이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개싸움이 주인 싸움으로. 영국 런던 교외 지역의 한 강가. 큰 개와 작은 개가 만났습니다. 서로 놀란 반려견들이 으르렁대자 신경이 예민해진 주인들. 갑자기 얼굴을 맞대며 거친 말을 쏟아내는 순간 한쪽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이 주먹을 날리며 난투극이 시작됩니다. 격분한 다른 개 주인은 갖고 있던 병을 상대에게 내리치는데요. 강아지들 싸움이 어쩌다가 주인들 간 살벌한 난투극이 된 건지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신고는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반려견의 목줄을 짧게 잡고 낯선 개가 온다면 잠시 멈춰 먼저 지나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대형 트럭을 맡긴 채 방관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6번째 키워드입니다. 브라질 부자의 철없는 질주입니다. 브라질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 운전자는 다름 아닌 10살 아이입니다. 자세히 보니 안전띠도 매지 않은 채 의자에 걸터 앉아서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는데요. 반대편 차선에서 화물차가 달려오는 게 아슬아슬한데 정작 조수석에 앉은 아이 아버지는 태평하죠. 심지어 이 모습을 촬영하면서 난 아들에게 권총을 훔치게 시키거나 마약을 하라고 권한 건 아니다라며 대형 트럭을 끄는 아들은 나의 자랑이라는 황당한 말을 했는데요. 어린 아들에게 운전대를 맡긴 아버지에 대해 누리꾼들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7월 19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